토지 서평 태인입니다. 용정에서 귀국한 서희는 진주에서 자리를 잡는데요. 진작에 공노인은 서희의 귀국을 염두에 두고 적당한 집을 물색했고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송간수에게 그 일의 관리를 맡깁니다. 평사리 출신의 송간수는 동학농민운동에 뿌리를 둔 환이랑 연이 다 있었고 길상도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설이 다 있는 인물인데요. 신중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에 그는 백정의 사위로 마음이 울분에 차 있는 상태죠. 양반이 상민을 갈시하는 것 이상으로 상민들의 천민에 대한 관시야말로 잔인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가끔씩 민중혁명이니 뭐니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지만 어찌되었건 독립운동에 몸바친 길상의 대열에 끼인 이상 두 마음은 품지 않습니다. 서희보다 일찍 귀국해 진주의 자리를 잡은 용과 영팔, 건강한 영팔에 비해 월선의 죽음 이후 심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용이는 삶의 질곡에서 벗어난 표표한 도인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영팔의 아들 혼사 때문에 그 집에 갔다가 쓰러집니다. 중풍에 온 것이죠. 인간의 가치를 돈과 연결시키며 돈벌이가 없는 사람을 짐승처럼 대접하던 이민혜는 더더욱 표독스럽게 누워있는 용이를 구박하고 괄시합니다. 아들 홍이는 이미 19살. 미장부로 잘 자란 그는 그러나 악독한 생모를 보며 마음이 나날이 병들어가고 있는데요. 같은 마을에 장일한 처녀를 농락하기까지 합니다. 병든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효심 때문에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집에 있지만 날마다 돈 해가며 자식을 구박하고 남편을 지청구해대는 어미에게 몸서리를 치는 홍이. 젊을 때부터 그래왔던 이민혜는 여전히 수중에 돈을 지니고 있었고 귀국 후엔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일수놀이 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삶의 이유란 건 오직 돈을 모으는 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일 뿐 다른 모든 것은 무가치할 뿐이지요. 외모가 준수했고 헌칠한 홍이는 특유의 순수함을 지닌 청년으로 자랐지만 어미의 이런 악함에 진저리를 치며 괴로워하고 점점 더 엇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현재는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서기, 정한도의 아들이지요. 진주에 솔가하려고 평사리에 갔다가 아무런 죄도 없이 조중의 저놈도 의병이요 하는 손가락질에 왜 헌병총에 맞아 죽은 정한조. 그의 아들 석은 원한에 차서 자라지만 나중에는 기화 즉 봉순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서울서. 건실한 성품이었던 그는 학교 선생이 되는데요. 어머니가 계신 진주에 내려와서는 송관수와 친해지며 나라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지요. 서희네 집 집사로는 장연학이 있는데요. 그는 두만네랑은 사돈지간이 되는 사이지요. 진주에 와서 부자로 살고 있는 두만네는 아들 두만이 서울서 내려와 술도매상을 하는 데다 접실인 쪽가니가 식당을 차려서 성공을 하는 바람에 졸부 소리를 듣는 상태죠. 두만이는 일찌감치 평사리의 막다리와 혼인하고 자식을 둘이나 낳아서 살고 있지만 서울서부터 달고 내려온 쪽간이 서울댁이죠. 너랑 죽고 못 사는 처지인데요. 두만네가
못내 가슴 아파하지요. 막달레는 이미 오래전 죽고 그녀의 딸을 며느리 삼었건만 아들 둘을 낳았을 뿐 두만이는 첩실에게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그 어머니 두만네는 아들만 미운 게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라 그 첩실 며느리까지 밉죠. 근데 두만이만 잘된 게 아니라 딸 선이도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어서 복 많은 여인으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선이의 시아버지는 선이 시집 온 후 살림이 불일 듯 일어서 건방에서 졸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원래 그 뱃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의 생질이 바로 장연학으로 서희 집의 집사로 있고요. 웃기는 건 두만이 부자가 되자 자신의 뿌리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진주에 자리 잡은 평사리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주서는 유지로 대접받을 판인데 부모가 최참판댁의 면천한 종이었다는 신분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지요. 그래서 한사코 평사리 사람들을 외면하는데 서희를 비롯해 꾸역꾸역 진주로 모여들고 있으니 죽을 맛인 거죠. 인간이란 원래 허영의 동물이니까요. 더 웃기는 거는 조중구인데요. 어느 순간 최참판댁의 만석재산을 손에 쥔 조중구. 그 많은 재산을 광산한답시고 모두 날려먹은 그는 계집질의 재산 당진에 마침내 형편없는 처지가 되어 평사리의 그 집을 팔기 위해 하동으로 내려오는데요. 이미 공로인을 통해 옛날의 재산을 모두 되찾은 서희는 용정에서의 투기로 더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건만 평사리의 그 집을 또 되찾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지요. 평사리의 최참판댁이 서희의 소유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 꼭 그녀가 되찾으려면 되찾지 못할 이유도 없었건만 마치 돈 자랑하듯 그 집을 사겠노라고 났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당사자가 자신의 진주집으로 찾아오라는 것. 뻔뻔하고 사악한 조중구는 결국 서희 집을 찾아가 갖은 냉대를 다 받습니다. 잘 지니고 있다가 돌려줘야 옳지만 내 처지가 이렇게 되고 보니 어쩌고 저쩌고 비천하기 이럴 데 없는 태도로 중언부언. 최서희는 그러나 침묵 끝에 말하지요. 최소한의 양심을 되찾든지 아니면 댁이 원하는 돈을 선택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당신이 말한 집값 5,000원이라고 하니 보자기에 사놨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조중구는 물론 돈이든 보자기를 선택하고 집문서를 서희에게 건네주는데요. 인간이 사악하고 비천해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이 소설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송간수와 서기를 주점에서 만나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지만 비 맞은 개의 모습으로 가슴에 든 5,000원을 껴안고 사라집니다. 당시엔 100원만 해도 오두막집 한 채를 산다고 했으니 5,000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5,000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이지요. 아내 홍씨와는 남이 된 지 오래이고 곱추인 그 아들 병수마저 처참하게 버린 악인. 조중구는 다시 재기를 위해 그 5,000원을 품에 안고 서울행 기차를 타는 것이죠.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거금 5,000원을 불구대천의 원수놈에게 던져준 서희는 그러나 막상 자신의 복수극이 끝이 왔음을 느끼면서 허무감에 휩싸이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녀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렇게 용정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공로인을 통해 복수극을 벌였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아비 없는 두 자식, 한국과 영국의 애처로운 모습 외엔 아무것도 없는 느낌. 지아비는 만주벌판을 헤매며
애국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고 지금 그녀에겐 복수해야 할 대상마저 사라지고 만 셈이니까요. 겨울의 죽음에서 떨치고 일어나는 몸부림은 온 천지에 충만하여 신음하고 포효하고 정령 봄은 장엄하고 처절한 계절, 그 봄날의 한가운데 서서 서인은 마음속으로 우는 것이지요. 수천 권의 서책에서 얻은 지식과 끊임없는 사색으로 얻은 깨달음, 악인에게 빼앗긴 가산을 되찾고 가문의 재기를 위하여 교활무상한 술수를 서슴지 않았던 서인은 지금 막상 조중구에게서 집까지 되찾음으로써 원한에서 벗어난 현실이 허무해진 것이지요. 헤어져 있는 남편, 길상에 대한 그리움과 탄식 또한 그녀의 우울을 더욱 깊게 만든 원인일 테지요. 최참판댁의 서슬퍼른 핏줄이자 여장부라고 해도 슬픔은 슬픔, 그리움은 그리움이니까요. 가문의 존속과 영광을 위해 막상 돌아왔지만 사당문을 열고 조상들에게 고할 말이 없어진 채서이 김계주랑 불륜의 시를 남긴 할머니 윤씨 부인이 난 김계주의 시 환을 사랑한 어머니 별당하시는 가문에 치욕을 남겼고 자신은 종놈에 불과한 길상과 혼인까지 하고만 저지임을 생각하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오열하는 것이지요. 왜 나만 남겨두셨소? 모두 다 어깨의 짐을 풀어놓고 나한테만 떠맡겨놓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끄럽고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일을 지우고 싶소. 지워주시오. 소리 없이 마음으로만 오열하는 서희. 한편 장연학은 이미 비어있는 최참판댁 저택을 용의가 가서 지키도록 묘안을 짜내지요. 아내 이민혜의 포악에 시달리면서도 자리 보존에서는 벗어난 용의가 휴양도 할 겸 그곳에서 있게 되면 오래전 종이었던 육손이와 그의 딸이 돌봐줄 수도 있으려니와 믿고 집을 맡길 수도 있겠다 싶은 게지요. 결국 일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서 따라갈 수 없는 이민혜는 포악을 떨어대고 아들 홍이는 오히려 마음을 놓지요. 평사리는 아비 용의 고향이고 그곳엔 아직 정을 나누는 이웃도 많이 살고 있으니까요. 어미의 포악에서 아버지가 노연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쁜 것이지요.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송간수는 독립자금을 용정의 길상에게 보내는 일로 고민하는데요. 결국 그복의 동생 한복의 손에 거금을 지어 보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억세고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듯 일찌감치 평사리의 본집으로 돌아온 한복. 형과 달리 어머니 함한댁을 닮은 한복은 집을 밤토들처럼 꾸며놓고 이웃의 배려로 거지 처녀랑 혼사까지 맺었는데요. 자식이 셋, 부지런한 탓으로 밥을 먹고 살지만 아비 김평산의 악행으로 사람 대접 받기는 어려운 지경. 더구나 거복이 형사부장까지 하며 민족에게 악행을 하고 있는 판이라 그 점을 역이용하는 것이지요. 한복은 기꺼이 그 일을 맡아 용정행 기차를 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립군의 지령을 받은 일원이 되는 것으로 토지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